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농업유산을 찾아서 초록물결로 일렁이는 보성 차밭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농업유산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팸플루트 연주가 조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성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녹차 수도죠. 우리나라 최대 차 재배 산지이자 보성 녹차는 제1호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이 돼 보성차의 역사성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맞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보성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눌 보성군 차 원예 유통과 손연지 계장님 그리고 보성제다의 서상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2018년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이 됐죠.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손현지 계장님. 농업유산이란 농업 농촌의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100년 이상의 쭉 이어온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 중에서 유무형의 농업유산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국가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국가가 지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희 보성군도 지난 2018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해가지고 보성 전통차 농업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1600년의 보성 차 문화와 차 역사를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것인데요. 저희 보성의 계단식 차밭과 그리고 또 이 차밭을 조성하는 기술 그리고 차를 만드는 제다 기술, 이 계단식 차밭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 등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보성제다의 차밭이잖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밭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이제 비탈진 차밭에 이런 계단식으로 된 차밭인데요. 이 보성 지역에는 이 회천뿐만 아니라 미력, 문덕 지역에도 자생 차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 후반에 차 소비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회천 지역에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인해 이런 계단식 차밭, 대규모의 계단식 차밭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단식 차밭들은 이제 비탈진 경사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 차나무 자체가 그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물이 고여 있으면 또 죽어버리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식물인데요. 보성 같은 경우 강우량이 풍부하고 해서 차가 굉장히 자라기 편한 좋은 조건인데요. 이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이 차나무 특징 자체가 이렇게 직근성으로 땅으로 이렇게 깊숙이 2m 가량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이렇게 산사태나 이런 것을 예방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이런 자생 차밭들이나 이런 곳에 비해 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런 차밭들은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도 관리하고 생산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뿌리가 2m 이상 땅속을 파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인데 계단식 차밭이 차재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경관상으로도 아주 멋져요. 제 뒤쪽으로 지금 보성 차밭 계단식 풍경이 보이시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치 푸른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성 차밭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현지 계장님. 네.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 계단식 차밭이 일제시대에 조성된 차밭이라는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서 그동안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보성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차를 만날 수가 있고 큰 행사, 작은 행사 때는 반드시 차를 먼저 내는 이런 예를 좀 갖췄고요. 산과 들 어디를 가더라도 차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보성차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기록들을 찾아서 외부에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홍보하지 않으면 왜곡된 이런 정보들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국가중요 농업유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외부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려 시대에 국가의 차를 만들어서 국가에 공납하는 그런 국가 기관이 있었어요. 그걸 다소라고 하는데요. 다소가 이곳 지금 이곳 영천마을에도 포곡 다소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고려 최대의 명차인 내원차를 생산했던 웅치의 가을평 다소 역시 보성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나 또 일제 1938년이죠. 그때 일본인인 이에이리 씨가 대규모 차밭을 조성을 해서 일본으로 차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한국의 이곳 저곳을 방문하면서 차 적지가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보성에 왔더니 보성 이곳 저곳이 다 차밭이고 또 차를 만들고 차를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뛰어나서 이곳이 차 재배 적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2018년도에 지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보성차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지 사실 몰랐어요. 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역사와 함께 또 어떤 점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을까요, 회장님? 네. 백제 차 문화를 이어온 보성차는 차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물론 이 계곡과 이런 산에서 차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하는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아직도 저희 보성군이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식 차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차 농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단식 차밭 조성 기술과 그리고 차를 만드는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CNN에 선정된 세계 놀라운 풍경 31선 중에 12선에 소개되었던 곳인데요. 네.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저희가 차밭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차밭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 희귀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특이점으로 삼아서 저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CNN이 반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네. 괜히 제가 어깨가 우쭐해지는데 네, 자부심이 네. 있습니다. 왠지 자랑스러움이 막 그냥 뿌득뿌득 막 자라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네요. 보성이 우리나라 최대 차 재배지인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도 791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산량을 따져보면 저희가 870톤으로 지금 평지다원, 제주도나 사천이나 하동이나 이런 평지다원들에서 생산되는 차의 양과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없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을 다 손으로 해야 되고 기계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은 많지만 생산량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 네. 뭐 재배 면적이 넓어서 보성을 우리나라 녹차수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성이 차 재배의 최적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점이 좋은가요, 상무님? 네, 보성은 그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엄격한 품질 관리 그리고 제다 기술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서 차 재배의 최적지인데요. 이곳은 산비탈이 이렇게 있는 경사지 차밭들이 산과 그 바다 그리고 호수랑이 어울려져 있다 보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또 높은 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들이 만나서
연중 안개를 많이 생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차 고품질 차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아미노산 함량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의 맛과 품질이 굉장히 좋고 향이 깊어집니다. 네. 저도 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보성차를 맛있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무님? 네, 그 보성차는 이제 따는 시기별로 우전, 고구, 세작, 중작, 대작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히나 4월 달에 따는 우전, 고구, 세작이라는 이런 고급차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 70에서 80도의 물로 약 200ml에 한 차를 2g 정도 넣어 약 1분 30초 가량 우리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5월 달에 나오는 중작이나 대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시간을 좀 짧게 1분 가량 우려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우전, 고구, 세작, 중작, 대작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이렇게 또 뭐 봄에 햇손이 나왔을 때 가장 맛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저도 녹차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계단식 차밭에서 보성차 이야기를 하니까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답답하실 텐데요. 보성 차밭 풍경 보면서 잠시나마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을 현재 UN 식량 농업기구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곳 보성차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왜 등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들을 마쳤고요. 저희 주민들과 함께 올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 신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신청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농식품부와 유산위원들께 저희 보성차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년에는 FAO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지만요.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성 차밭을 전 세계인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또 보성차가 정말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계단식 차밭에서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농민들이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일부 보존할 수 있는 비용들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자긍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지만 이 차밭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넘어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성에서 차를 재배하고 만드는 재단인으로서 앞으로 보성차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상무님. 네, 차 중에서도 특히 녹차가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뽑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차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는 우리 이렇게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전국같이 이런 시기에는 차를 많이 마셔줌으로 해서 이렇게 면역력을 좀 올려주면 국민 모두 좀 더 건강하고 즉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 들으셨죠? 코로나19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합니다. 보성 차를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면은 아마도 몸에도 좋고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 보성 차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손현지 계장님. 네. 네.
제 뒤에 보이는 이 차밭들 보이시죠? 이 차밭은 기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으로 손으로 하면서 친환경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실 때 향이 좋고 또 뭐 케이스가 예쁘고 가격이 싸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 마크가 있고 유기농 마크가 있고 이런 마크가 새겨진 보성 차를 구입해서 드셨으면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사모님. 이 경사지에 있는 이런 계단식 차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성의 여러 농민들이 이 국가 중요 유산에 등록돼 있는 이 경사지 차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기농으로 생산하면서 매일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이 농민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차를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성차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농가분들이 이런 중요 농업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제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라이브 방송 농업유산을 찾아서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제가 팸플루트 연주자입니다. 이게 바로 팸플루트라는 악기인데요. 팸플루트이 뭐냐면은 남미 악기예요.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페루나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부족들이 불던 전통 민속 악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보성 차밭에 와서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여러분께 아름다운 보성 차밭 풍경을 더욱 감미롭게 전해드리기 위해 팸플루트 연주 그리고 오카리나의 콜라보레이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연주할 오카리나니스트 고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그 의자 빼버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은영입니다. 고은영 선생님과 함께 팸플루트 연주 그룹 펜타곤으로 활동 중인데요. 고은영 선생님 차밭에 오니까 어떠세요? 여기는 올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곳이라 오늘 차밭 한가운데서 연주하려니까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죠. 네.
고은영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첫 번째 곡은 쿠바의 민속음악 중에 하바나라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감성 어린 한 소녀가 어떤 마음과 희망을 노래한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 노래 제목은 라팔로마하고요. 뜻은 비둘기라는 곡을 뜻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라팔로마라는 곡을 부르죠. 그 인디언의 추장 모자를 써가지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이 라팔로마라는 곡이 굉장히 익숙한 곡이죠. 고은영 선생님. 여기 보성 차밭은 그 예전에 손예진 씨가 영화 한 여름한기 아시죠? 예. 그걸로 너무 유명해갖고 히트천 그 적인데요. 손예진 씨 또 다른 곡으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거기에 OST로 유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고은영 선생님의 머릿속에가 네. 지우개가 내 들어가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성 차박과 라팔로마라는 곡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8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보성 세계차 엑스포 온택트로 잘 즐기고 있죠? 네. 오는 일요일까지 멀리서나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프랑스의 첼로 연주가이죠. 창필립 오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랭글리라는 오카리나 그리고 팸플럿 첼로의 세 가지 악기로 협연을 하게 되는데 1991년도에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송 오브 오카리나라는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제가 양념을 2번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삑살이라고 그래서 단맛이 좀 심하면 짠맛을 섞기도 합니다. 팸플릿과 오카리나 소리가 보성 차밭 풍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죠, 고은영 선생님? 네. 오늘 보성 차밭에서 새소리, 그다음에 바람소리, 그다음에 보성 차밭의 일렁이는 차 물결로, 그다음에 저희 음악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고은영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연주 함께해 주신 우리 고은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보성 세계차 엑스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팸플루트의 대표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엘콘도 파짜라는 곡인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 페루에 갔다가 민속 음악을 듣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서 팝으로 발표를 하고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90년도 중반에는 레오 로자스라는 친구가 팸플루트 곡으로 편곡을 해서 많은 그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 저도 또 이 곡으로 국내에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안데스 산맥에 가면은 긴 날개를 펼친 채 유유히 날고 있는 콘도르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독수리에 해당하는 그런 새이기도 하죠. 콘도르처럼 자유롭게 보성 차밭 위를 날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마치 페루의 마추픽추 문명이 있는 그 고대 문명지의 정상에서 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께 엘콘도 파사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엘콘도 파사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곡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운동을 하다가도 멈춰서서 이 곡을 듣곤 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수산객이 부르는 곡 중에 에버그린이라는 곡이에요. 보성 차밭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보성 차밭 풍경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제 위쪽으로 지금 스태프분들이 서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앞서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또 현재 세계 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보성 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팸플릿 연주와 함께 보성 차밭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렸는데요. 저와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보성 차밭에 오셔서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향긋한 차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온택트로 보고 계신 분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지만은 제 밑으로 계단식 보성 차밭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차밭은 드물다고 그러죠. 자, 저는 마지막 연주곡 산과 계곡을 넘어서를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성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